자, 오늘은 물질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을 배워봅시다. 물리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 물리 변화는요, 상태 변화와 같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물질의 성질이 유지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성질은 살아 있고요. 분자 간의 거리나 또는 입자 간의 거리만 변화된 걸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물리 변화는요, 각각 고유한 성질이 살아 있어요. 반면에 화학 변화는요,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얘네들을 다 갈아서 소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특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세지의 특성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성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 변화. 그래서 물리 변화는요, 입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고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고체에서 액체, 기체가 됐을 때요. 고체는 입자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액체는요, 조금 멀어지고요. 기체는요, 대략 한 2000배 정도 커져요. 각각 입자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과정을 기화, 기체화되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입니다. 반면에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물리 변화는요, 액화, 액체화되었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물리 변화는요, 응고입니다. 자, 응하면 고체가 나온다 연상하시면 돼요. 다음,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과정도 역시 승화입니다. 승화지만 아까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고요. 이번에는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입니다. 다음,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 세 가지 과정은요, 기체 쪽이 에너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계속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요,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얘네들은요, 밖에서 에너지를 받아야만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그래서 고체 방향으로 가는 이 고체 방향으로 가는 상황은요.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액화가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가 일어나도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자,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서는요. 주위 온도는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난로가 있으면요. 이 난로에서 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위는 따뜻하죠? 주위 온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 방출하는 상태 변화.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요. 에너지를 뺏어가요. 그러면 주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위 온도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융의 기화 승화가 일어나면 주위 온도는요.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세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응고, 액화, 승화. 자, 고체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가 있을 때 고체에 반응하면 열 방출이에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면 열을 흡수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주변 온도는 높아집니다. 자, 물체가 열을 자꾸 방출하면요. 주위는 따뜻해진다.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응고, 이걸로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 에스크모들이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응고가 일어나면서 액체가 고체가 돼요. 그러면 응고열을 방출하면서 사람이 더 따뜻해지게 돼요.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수증기의 액화,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날씨가 흐드럽지근하다.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즉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요. 주위 온도는요, 올라가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 방향이라고 하는 승화. 그래서 다시 기억합시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점점 에너지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꾸 흡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니까요,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얼음의 융에 얼음을 넣은 음료수가 시원해진다. 얼음이 융하면서 융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고요. 물의 기와 여름날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져요. 물이 액체죠. 기화하면서 기체가 됩니다. 그러면 기화열 흡수.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되는 거고요. 드라이 아이스 승화. 드라이 아이스 근처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자, 우리가 보통 아이스, 얼음은요, 녹으면 물이 생겨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승화하면서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태가 돼요. 그러면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마른 얼음,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가 승화했죠. 그러면 승화열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주위 온도는요, 낮아지게 됐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승화 에너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물질의 상태 변화와 주변의 온도, 기체가 액체나 고체로 변할 때, 즉 고체의 반응을 갈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반면 고체가입니다. 고체가 액체나 기체로 변할 때, 즉 기체의 반응을 갈 때는요,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 고체로 갈 때, 고체 방향이면 열 에너지 방출입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에너지가 높은 거고요. 고체는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방출해 갑니다. 반면에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큰 상태로 되니까요. 얘는 에너지를 계속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그러면 주변 온도는 낮아질 거고요. 자, 기체에서 고체의 반으로 가면요, 이렇게 가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요, 주위 온도는 높아집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에 다른 예, 손 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증발도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일종의 기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기화열을 흡수하게 됐죠. 기화열 흡수. 자, 기화열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는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원해진다. 여름날 땀이 나면 땀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자, 증발, 기화죠. 그러면서 기화를 흡수하니까 시원해진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운동과 배열의 변화. 열에너지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운동은 느려집니다. 자, 입자의 운동은요, 온도에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온도가 낮으면요, 입자 운동은요, 느리고요. 온도가 높으면요, 입자 운동은요, 빨라져요. 자, 여기 가마솥이 있는데요. 잔해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불을 뗍니다. 처음에는 뜨거 이렇게 하다가 불을 마구마구 떼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요. 뜨거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은 어떻다고요? 그쵸? 활발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온도가 낮아지니까요. 입자 운동이 느려지고요.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깝고요.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반면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입자 운동이 빨라져요. 뜨거 돌아다닙니다. 뜨거.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고요.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출입, 화학 변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재별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아까 얘기했죠? 학생들이 교실에 차곡차곡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체예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조금 돌아다녀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 하면서. 자, 그러면 이건 액체가 돼요. 각자 집에 갔어요. 각자 집에 가면요.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부피도 팽창하고요. 이러면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살아있으면 이건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 다 갈아서 소시지를 만들어 버리면요. 얘네들 성질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시지 하나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요. 새로운 입자별을 지니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출입한다.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는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에너지가 출입한다. 기억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항상 에너지가 출입한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됐을 때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에서 주변 온도와 에너지의 변화 봅시다. 자, 발열 반응입니다. 열을 방출해요. 그럼 주변 온도는요. 따뜻해지죠. 그죠? 난로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요. 발열 반응에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다. 요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큽니다.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주변 온도는요 높아지겠죠? 발열 반응에선 이렇습니다. 자, 발열 반응의 예입니다. 이거 고치세요.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타는 거. 나무나 메테인이 연소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철이 녹슬는 반응, 철로 된 자물쇠가 녹슬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중화 반응,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중화열을 방출합니다. 이 예들은 잘 나오니까 암기해 두세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흡수하는 열, 흡열 반응입니다. 그러면 열을 흡수해 가니까요. 주변 온도는요. 낮아져야죠. 당연히. 흡열 반응은요.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커요. 그래서 요 차이만큼 밖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아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자, 얘들은 외우세요. 질산 아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질산 아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주위 온도는요? 그렇죠. 낮아져야 되죠. 탄산수소나트륨의 열분해. 탄산수소나트륨을 가열하면 탄산수소나트륨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열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질산 아모늄에 이용해 질산 아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자, 그래서 질산 아모늄, 수산화 바륨 섞으면요. 열 에너지 흡수해서 밑에 얼어버려요, 물이. 자, 그래서 나무판 위에 물을 놓고요. 삼각 플라스를 넣고 둘을 반응시키면 온도가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얼어버려요. 그래서 붙어서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탄산수나트륨은 가열해야 돼요. 에너지를 가해줘야 분해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HCO3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요. 탄산 나트륨 Na2CO3 나오고요. H2 물이 나오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해되면서 외부에서 가해준 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외울 때는요. 탄산수 나트륨, 물이 탄산나트륨 이렇게 외워요. 개수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과 질산 아모늄이 용해돼도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의 다른 예, 산화칼슘이나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에너지 방출하고요. 반딧불이의 몸에서
비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도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빛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출입하는 반응도 발열 또는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다른 예,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에 약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겨울철 과일 보관소에 물그릇을 넣어두면 물이 응고하면서 응고열 방출. 주위 온도는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열에지 방출해서 과일이 얼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사과가 있는 곳에 커다란 수조를 놓습니다. 그럼 얘가 응고열 방출되면서 얘가 어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다른 예,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바람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물이 전기분해할 때 물이 전기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됩니다. 순수한 물은요, 가만히 있으면 분해 안 돼요.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로 분해돼서 나와요. 2대1 비례요.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음료를 시원하게 하는 방법.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열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소금을 뿌린 얼음물에 음료를 넣으면요, 얼음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람에 반응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 까다. 그러니까 나무판을 놓고요, 여기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요, 여기다가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람을 같이 섞어요. 그러면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하니까 주위 온도는요,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물을 뿌린 나무판 위에서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람을 반응시키면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판 사이에 물이 얼기 때문에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게 됩니다. 열 에너지 출입과 주변의 온도 변화, 열 에너지 출입. 자, 방출하면요, 주변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물질이 열을 흡수하면요,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의 이용,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의 이용입니다. 이용.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 메테인, 뷰테인 등의 원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요리나 난방을 한다. 손난로를 흔들면 손난로 속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고요. 철가루가 산화철3, 이 산화철3는 뭐냐면요, 철이 3가루 된다는 뜻입니다. 철은 2가루 존재할 수도 있고요, 3가루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3가를 우리가 산화철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3가 철이 되니까 Fe2O3, 이게 산화철3예요. 요겁니다. 철이 3 플러스가 되고요, 산소는 2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 철은 326 플러스 6, 산소는 326 마이너스 6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는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철가루가 산화철로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발열 용기에서는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운다. 자동차, 배, 기차 등의 교통수단은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인다. 과수원에서 개화시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므로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와 아이카담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운다.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의 이용입니다. 이용. 냉찜질 팩을 주무르면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차가워집니다. 제빵 소다를 넣어 빵을 구우면 탄산수 나트륨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반죽이 부푼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탄산수 나트륨 분말을 뿌리면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불이 꺼진다. 탄산수 나트륨 분말이나 열 분해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냉장고나 에어컨에서는 냉매가 기화하면서 기화열 흡수죠. 기화열 흡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시원해집니다.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찜을 넣으면 얼음이 융해하면서 융해열 흡수, 융해열 흡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된다.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승화열 흡수죠. 승화열 흡수.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다. 냉장고 뒤에 발열판과 에어컨에 실외기에서 에너지 출입. 자, 냉장고 뒤에서는요, 열을 방출하는 발열판이 있어요. 자, 냉장고에서 나오는 기체를요, 액체로 만들어서 냉장고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액화열 방출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주위 온도는요, 올라가요. 다음 실외기는요, 자, 집이 있는데요. 집 안에서 기체 상태로 나온 물질을요, 냉매를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집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액화열 방출이죠. 액화열 방출이니까요, 주위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 다 열을 방출하는 상태에 변하고요, 주위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한 음식 조리 방법, 설계 및 실험, 산화칼슘의 양에 따른 산화칼슘 수용액의 온도 변화 알아보기. 산화칼슘이 각각 30, 40, 50씩 들어있는 비커 3개에 25cc 물을 각각 200g씩 넣고요.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산화칼슘의 질량을 30, 40, 50 넣어줬더니요, 최고 온도가 60, 70, 79가 됐네요.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물에 녹는 산화칼슘 양이 많을수록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물과 산화칼슘 이용해서 달걀 삶기입니다. 자, 준비물은 물, 산화칼슘, 달걀, 비커, 알루미늄 호일. 이용하는 화학 반응은 CaO,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했을 때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열 에너지가 방출해요. 이 에너지를 이용하자 이 뜻입니다. 달걀을 삶을 수 있는 조건 70도씨 이상으로 15분 정도 유지해야 됩니다. 달걀을 삶기 위해 필요한 물과 산화칼슘의 양, 물 200g과 산화칼슘 50g 정도를 반응시킵니다. 조리 방법,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비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비커에 산화칼슘 50g이 들어있는 팩을 넣은 다음 물 200g을 넣습니다. 팩 위에 달걀과 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포일 그릇을 올려줍니다.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에너지 출입. 자, 광합성,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양분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는데요,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C6H12O6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화학 결합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그럼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포호흡. 생명체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모든 생명체에는요,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얘는 인간 세계의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을 유지하거나 운동하는 등 생명활동에 이용하게 됩니다. 지구현상에서 에너지 취입, 물의 순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응결되어 구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눈이나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않으면 물의 순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액체죠.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요. 수증기가 됩니다. 자, 다시 얘가 비가 되죠. 또는 눈이 되죠. 자, 요건 기화고요. 얘는 액화고요. 얘는 승화고요. 자, 물이 다시 얼음이 되기도 하죠. 이건 음고고요. 이때 기화는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거나 수증기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이때 액화되거나 승화되는 이 과정은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주변 온도는 높아지겠네요. 물이 응고돼서 얼음이 되면요. 물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응고열 방출, 주변 온도 높아진다. 태풍의 발달. 태풍은 바다에서 태양을 흡수해서 증발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발달하게 됩니다.